자, 수도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12월 10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 SDI가 2조 원 상당의 ESS 계약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2차전지 이슈 분석,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주가가 앞으로 역전될 가능성은 없을까? 왜냐하면 이 앞전에는 이제 삼성의 주가가 높았는데, 지금은 LG의 주가가 좀 높아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2년에 걸쳐서 삼성의 주가가 다시 LG와 역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EV 수익성 분석, 그리고 정부 ESS 2차 발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10일 날 나온 내용 뉴스 중에 삼성 SDI가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운영업체를 통해서 ESS용 LFP 배터리를 2조 원 이상 수주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27년도부터 이제 1년 뒤죠. 27년도부터 3년간 납품하는 구조다. 여기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SBB 2.0이 납품이 된다. 그리고 각형 배터리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정부의 2차 ESS 규모, 그 글로벌 시장에서 ESS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LG와 삼성 중에 누가 더 유리한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이번에 삼성이 확보한 LFP 배터리를 첫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 조 단위에. 그 다음에 SBB의 각형 배터리라는 거. 이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차 전지 섹터는 앞으로 나올 재료가 더 많다.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27년도부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앞으로 호재가 그동안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꾸역꾸역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그 이번에 정부의 이제 2차 그 ESS 개파가 시작됐죠. 여기 보시면 2차 입찰이 시작이 됐고 삼성, LG, SK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산업 기여도와 안전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평가 지표가. 그런데 삼성의 이제 그 ESS 그 특화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삼성 배터리 박스가 이제 SBB라고 하는데 1.5 버전, 1.7 버전, 2.0 버전이 있어요. 이 2.0 버전은 LFP의 각형 배터리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미국의 에너지 업체에 2조를 수주했다. 그리고 각형과 LFP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 버전은 1.5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래서 NCA 버전인데 이 부분이 이제 4분기부터 영업을 해요. 역시 이 부분 안에 속에는 내장형, 불이 나면 불을 진화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 1.7, 2.0. 그래서 삼성의 ESS 기술력이 훨씬 좀 상단에 있다. 그렇게 이제 널리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이 각형 배터리. 이 각형 배터리가 뭐냐면은 배터리가 이제 파우치형, 각형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이제 CATL이 각형을 만들고 있는데 세계적인 수준이 지금 LFP 배터리를 이제 많이 선호하고 중저가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파우치형이 아니라 각형 배터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각형 배터리에서 삼성이 국내와 해외에서 특히 NCA 기반과 LFP 기반에서 각형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아마 영업을 하겠다. 글로벌 선호도가 높은 각형 배터리를 공략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각형 배터리의 수주가 처음으로 2조 원 단위 나왔다는 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삼성이 갖고 있는 2차 전지의 ESS 수주 전략은 LFP 기반의 각형 2.0,
NCA 기반의 각형 1.7, 이 두 가지가 이제 아마 큰 무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슈를 보게 되면 좀 미국 시장이 올해는 그 전기차가 136기가와트가 소모가 됐지만 내년에는 이제 119기가와트로 이제 시장이 위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ESS는 60기가와트였는데 내년도에는 100기가와트로, 27년도에는 125기가와트로, 27년도에는 150기가와트로 해서 전기차와 EV가 거의 ESS가 거의 수익성이 이제 같은 기준으로 올라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내년에 100, 125로 올라가게 되면 문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ESS에서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중국 업체가 60% 미만으로 ESS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27년도에는 40, 32로 떨어진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100기가와트 중에서 거의 한 50기가와트, 45기가와트는 우리 국내 업체 LG, 삼성, SK가 이제 수주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성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구조가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캐파를 보게 되면 LG 엔솔의 이제 지금 내년도에 글로벌 캐파는 59기가와트, 그리고 북미가 47기가와트, 삼성은 내년도에 30기가와트에 글로벌 42기가와트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보다 내년도에 캐파가 굉장히 크게 그 더블로, 북미가 지금 삼성이 올해 8기가와트인데 내년도 30이니까 거의 22기가와트가 늘어났고 LG는 17인데 47로 가기 때문에 30기가와트가 늘어납니다. LG와 삼성이 합치게 되면 한 77기가와트인데 여기에서 북미가 예상되는, 미국에서 예상되는 ESS 시장이 한 100기가와트에서 105기가와트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 업체가 반, 한국 업체가 반 먹게 되면 LG 삼성이 거의 한 25, 20 정도만 캐파를 확보해도 매출과 수주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LG가 따놓은 지금 수주입니다. LG가 보게 되면은 24년도부터 쭉 이제 수주를 땄는데 LG 내용을 보게 되면 LG가 이제 ESS 수주를 보게 되면 테라젠, 엑셀시오, 그리고 폴란드 그 델타 일렉, 그리고 테슬라의 LFP 배터리를 확보를 했고 ESS가 있죠. 근데 LG는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전기차가 한 6.5, 그 다음에 ESS가 한 35%의 비중으로 수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9일에 나온 뉴스 중에 벤츠와 LG가 2조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했다. 그래서 이제 12월 19일 날 LG 주가가 강했죠. 그 공급 내역을 보게 되면 28년도부터 35년도까지 중저가 LFP 배터리를 납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LG와 벤츠는 그 2년 사이에 네 번째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삼성의 이슈를 보게 되면 삼성도 이제 올해 468 각형 기반 전기차 배터리를 110기가와트를 수주했다. 뭐 BMW 등등 이 110기가와트를 수주했는데 이 타겟은 거의 27년도 이후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타겟이 내년도 후반, 27년도, 28년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내년도 하반기, 26년도 하반기, 27년도부터 슈퍼사이클로 가서 아주 매출 따지가 좋아지는, 전기차도 그렇고 ESS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26년도에는 이제 그 스텔란티스 1 공장을 ESS로 전환해서 캐파가 30으로 늘어나고 글로벌 42기가와트로 늘어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LFP의 ESS가 삼성도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도 4분기부터. 여기 계약된 거,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미국의 이제 그 전기
공급업체로부터 2조 원 상당의 내용이 이 ALF 배터리를 27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이제 2조 이상을 납품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LFP 배터리의 ESS를 생산을 시작을 했고 그 납품을 이제 전제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이제 각형 배터리를 갖다 내세우기 때문에 삼성이 ESS 분야에서는 훨씬 좀 더 유리한 구도에 있다.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왜냐하면 각형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7년도 재료는 스텔란티스 2공장이 만들어지고 GM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공장도 삼성은 아마 이제 ESS 라인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서두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27년도에는 이제 27년도에는 전기차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다음 28년도에는 더 많이 회복되는 구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요 지금 빠르게 아마 27년도 스텔란티스 2공장, GM 공장을 이렇게 ESS로 바꿀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27년도 이슈 중에는 삼성이 하이브리드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것도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하이브리드형으로 도요타와 맞서서 생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8년도부터는 각형의 LFP 및 미드니켓 전기차, 그러니까 중저가형으로 시장을 들어가서 글로벌 무대에서 중저가 시장에서 LFP와 미드니켓 전기차 배터리를 갖다가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중저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주 경쟁을 벌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원가 경쟁, 저원가 소재, 그 다음에 급속 충전 이런 걸 다 갖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도 포커스가 이제 1년 뒤죠. 27년도부터 맞춰졌기 때문에 주가의 수익성도 27년도부터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삼성 SDI와 LG 엔솔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전기차는 납품 사이클이 길어요. 수주로부터 적어도 한 2년 뒤부터 납품을 해요. 하지만 ESS는 납품 사이클이 짧아요. 기본적으로 빠르면 1년 이내에 납품이 다 되고 늦어도 2년 이내에 납품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ESS의 수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과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의 강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LG에서는 지금 중저가의 LF 배터리를 지금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점이 있는 거고, 삼성은 ESS의 강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각형 배터리를 그쪽에 공략을 하기 시작했고 LFP도 납품을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전기차는 LG 엔솔, 그 다음에 ESS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할 것은 ESS가 수주로부터 1년 전후에 납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익 분기점이 짧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주가의 이 변화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 과연 그럼 삼성과 LG의 주가가 뒤집어지겠느냐? 지금은 LG 엔솔의 주가가 훨씬 높죠. 지금 이제 LG 엔솔 주가가 보시게 되면 44만 4천 원의 주가를 보이고 있죠. LG 엔솔이 지금 보이고 있는 44만 4천 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면 여기 와 있죠. 44만 4천 원. 그죠? 지금 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주가 볼까요? 삼성 SDI 주가는 지금 32만 원에 와 있습니다. 32만 원. 자, 여기서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자, 삼성 SDI 주가가 22년도에 81만 원이었고 21년도에 81만 원,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거의 77만 원 전후의 가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삼성 SDI 주가의 형태였습니다. 불과 한 2년 반 전에. LG 엔솔 주가는 가장 높았던 게 62만 9천 원. 22년도 10월 정도 됩니다. 23년도에도 한 62만 원 전후의 주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주가를 보게 되면 44만 원대 32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이전에 23년도에는 삼성이 74만 원이었고 LG가 57만 원이었는데 올해 5월 달에는 LG가 32만 원, 삼성이 17만 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쭉 보게 되면 44만 4천 원 대 32만 원. 이런 주가의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과 LG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12월 10일 오늘 현재 삼성과 LG 주가의 차이는 12만 2천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2만 2천 원. 10월 달에 14만 3천 원. 9월 달에 14만 9천 원의 주가의 차이가 있었는데 주가의 이 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주가의 갭이.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 LG와 삼성의 주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가?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뭘 보고 해야 되느냐? 자, 지금 그 삼성과 LG의 부채 비율을 신한투자증권이 뽑은 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LG가 122.5에 삼성이 81.9, 부채 총계가 LG가 34조 3,700억, 삼성이 88조에 4,800억, 자본 총계는 28조 700억, 22조 5,600억. 이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액수가 자본입니다. LG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자본이 28조 700억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회사고 삼성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부채 대비 자본이 누가 더 많나? 그 내용으로 보면 LG는 부채가 많고 그리고 삼성은 부채가 적고 자본이 많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차입금을 보게 되면 LG가 21조, 삼성이 11조 6천억. 그러니까 LG가 거의 10조 가까이 차입금이 더 많은 겁니다. 주식수는 2억 3,400만 주의 주식수를 가지고 있어요. 액면가 500원짜리 LG가. 삼성은 8,058만 5천 주 발행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액면가 5천원짜리. 삼성은 이제 유상증자를 한번 했죠. 올해 5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8,058만 주가 된 겁니다. 최대 주주는 LG화학이고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점을 봐야 되느냐? 삼성과 LG의 실적 전망을 두 개의 증권사, 하나는 신한증권, 하나는 미래에셋증권을 뽑을게요. 지금 LG의 실적 전망은 내년도에 28조 매출에 내년도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인데 순이익이 한 1조 2,600억 정도를 추론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27년도에는 매출이 38조인데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순이익이 3조 2천억. 매출이 38조,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그런데 딱 순이익은 영업이익의 반절로 딱 잘라서 3조 2천억 정도로 반절로 뚝 떨어집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14.7%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 삼성 SDI는 내년도에 매출이 17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500억, 순이익은 6,300억을 예상했습니다. 삼성은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3배가 많은 구조. 물론 내년도에도 LG가 순이익이 한 1조 2,600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선전한 거죠. 그런데 어떤 점을 봐야 되느냐? LG는 액면가 500원짜리고 발행 물량이 삼성보다 3배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SDI는 순이익이 6,300억이면 단순 계산해보면 3배를 계산해보면 1조 8천억 정도의 순이익 가치가 있는 거죠. 발행 숫자로 보게 되면. 자, 27년도에는 삼성의 매출은 25조, 영업이익이 3조, 순이익도 3조를 예상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3조. 자, 여기서 어떤 걸 보냐면은 이 퍼가 주가 수익 비율인데 주가 퍼가 7.7로 나오고 LG는 29.3입니다. 지금 주가 퍼가 내년도에는 LG가 76.5고 삼성이 36입니다. 그죠? 이 퍼가 낮을수록 저평가되는 건데 27년도에 보면 퍼가 LG가 29.4, 삼성이 7.7, 자기자본 이익률은 13.2에 14.7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래에셋증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엔솔을 보게 되면 27년도에 매출 37조에 순이익이 한 3조 3천억, 영업이익이 5조 4,600억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LG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보게 되면 자기자본 이익률이 14.7로 나왔습니다. 이제 LG엔솔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27년도에 좀 이제 신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매출이 17조 6천억에서 영업이익이 2조 2,800억인데 순이익이 2조 4,700억.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많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한 2조 5천억 가까운 순이익을 낼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단순 계산해 보면 두 증권사가 매출은 다르지만 순이익을 뽑아내는 지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서 퍼와 여기 있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이런 추사가 맞다고 치면 앞으로 27년도가 되면 내년 어느 때 후반이 되고 27년도 사이클이 되면 LG와 삼성의 주가는 역전될 수 있다. 저는 삼성의 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여러 가지 말더라고 삼성의 홍보맨이냐 그렇게 이제 말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야말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두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와 재무 비율 그리고 사업 방향, 기술력, 경쟁력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흐름을 잘 봤을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가족 회원님들께 그런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LG고 삼성 SDI 코멘트인데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27년도에 주가가 18만 원인데 주가가 19년도에도 한 30만 원대 있다가 지금은 이제 64만 원대 와 있잖아요. 이 주가가. 그러면 거의 한 7년 사이에 주가는 거의 한 9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니까 그러긴 한데, 그리고 삼성의 주가가 21년도, 23년도 사이에 한 80만 원 원재 주가가 가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의 순이익이 한 2조 원 정도, 2조 1천억, 2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 27년도, 이제 1년 반 지나서 27년도에 순이익이 2조 5천억 또는 순이익이 3조 원 가까이 나온다면 주가는 복원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퍼와 자기자본 이익률의 기준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고 지금의 주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때는 주당 순자산 가치라든지 이익점을 가지고 또 주주가치, 배당가치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결국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저퍼 주식이 배당 성향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식 수가 LG가 3배 많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길게 할 때 지금 나온 데이터, 그 다음에 실적 수치는 내년도까지 LG가 훨씬 좋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삼성도 거의 한 증권사보다 차이가 있지만 6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2차 전지 사이클은 내년도 하반기에 다 모든 증권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바이오로직스가 7년 동안에 8배, 9배 올랐듯이 제가 이제 삼성 SDI나 LG엔솔이나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잘 골라서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
또 제가 운영하는 이제 가족 회원이 있는데 그 가족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드렸냐? 저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운영한 카페입니다. 와우페이퍼. 네이버에서 오늘의 이망주를 치면 제 카페가 나오고 여기 가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략을 드리죠. 가족 회원제에서. 삼성 SDI는 가치 투자로 사이클을 좀 길게 봐라. 길게 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저는 회원님들한테 그런 전략을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일반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년 27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국장의 그 5,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국장이 2,500에서 4,000까지 왔는데 이렇게 빨리 6개월 만에 올라올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인프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 GDP 상승, 주주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산업의 사이클, 반도체, 방산, 2차전지 사이클 전체를 봤을 때, 또 증권사의 영업이익 극대화 봤을 때 전체도 인프라들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더 주식시장이 좀 더 긍정적 시그널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0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보고 이왕이면 너무 짧게 종목을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압축해서 목표가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보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좋은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다.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